저는 진짜 사랑하는 일을 한 5년 정도 해봤어요. 제가 뮤지컬 배우를 했거든요. 제가 확신하는 게 제가 앞으로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뮤지컬 배우를 뛰어넘는 직업은 절대 못 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뮤지컬 배우를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가슴이 뛰었냐? 라고 돌이켜본다면 처음엔 좀 그랬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가슴 설레는 그런 환상들이 거쳐지고 이제 진실은 현실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5년 동안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건 적어도 제 세계관에선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거였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할 때 취미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뮤지컬 동호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동호회를 할 때는 그때는 맞아요. 진짜 가슴 설레고 이제 심장 뛰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막 너무 행복하죠. 특히 그 공연을 했거든요. 이제 작품 준비를 해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임박하면 정말 그 공연 날짜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와, 이제 공연이다. 그리고 그 공연할 때 연습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연습이 있고 재미없는 연습이 있는데 이 재미없는 연습마저도 너무 사랑할 정도였고요. 연습실에 막 못 견디겠어가지고 막 30분, 1시간, 막 2시간 일찍 갔어요. 그 연습실 근처에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정도로 뮤지컬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직업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도 초반에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가슴 설레던 일이 드디어 직업이 되다니 이제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이 직업이 되면 구조가 조금 달라져요. 그 취미를 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돈, 현실적인 거죠. 이 뮤지컬 배우로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취미를 할 때는 경쟁이라고 해봤자 이제 같은 그 작품 안에서 하는 친구들, 동료들 중에서 이제 누가 주연을 맡을 것인가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가 이 작품에 합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였고 또 뮤지컬 배우가 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됐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뮤지컬이 재밌었던 건 그래도 작품을 하면 일반인 그 동호회는 다 배역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킬의 나이드를 하면 누군 지킬을 주고 누구는 조연이라도 줘요. 근데 이 뮤지컬 배우를 하니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작품에 개 탈을 썼어요. 개. 그러니까 지킬의 나이드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걸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멍멍거리는 개의 역할이었고요. 뭐 인형 탈도 쓰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관객들한테 1대1로 제 목소리를 들려줄 일이 거의 없어요. 어, 작품을 하면 이제 앙상블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앙상블은 그냥 이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단체곡 부르고 합창하고 이게 대부분이라서 내 목소리를 내가 공연 때 들을 일이 없어요. 그냥 관객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뮤지컬이라는 걸 했을 때 내 모습과 막상 직업을 가졌을 때 내 모습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일이 다 이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내가 상상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회사도 대학교 때는 나는 마케팅이 좋아, 난 영업이 좋아 해서 가도 마케팅 막 그리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새로운 제품을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막 찾아내서 아니면 SNS로 막 되게 재밌는 걸 만들어서 창의적이고 근데 마케팅 막상 해보면 다 엑셀이거든요. 막 보고서 쓰고 있고 막 전표 치고 있고 맨날 하던 예전 마케팅 아이디어에서 그냥 숫자만 바꿔서 또 진행하고 있고 뭐 해보려고 하면 돈 없다고 돈 안 쓰는 거 하라 그러고
다 그래가지고 이 직업이 되면 갭이 엄청 커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난 이런 걸 했을 때 가슴 설렐 거야 했던 것들 중에 제 생각에는 95%는 실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뮤지컬 배우를 너무 재밌어 했어요. 그 초반에 그 취미를 했을 때의 마음이 그래도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앙상블을 하든 아니면 개타를 쓰든 그래도 너무 재밌게 갔고, 사실 그 부업이랑 비율로 보면 뮤지컬 배우 1시간을 하려면 부업 약간 2시간을 해야 됐거든요. 제가 쿠팡 배송으로 부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쿠팡 배송할 때마저도 처음엔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 쿠팡 배송을 함으로써 나는 뮤지컬이라는 걸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인센티브라고 해요. 인센티브가 있다면 사람은 좀 미친 짓이라 하더라도, 완전 자기를 갉아먹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뮤지컬이라는 게 갑자기 제가 조연, 주연 이런 큰 작품을, 아니 하다못해 되게 작은 작품도 주연을 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못한 상태로 1, 2년이 지나니까 저도 점점 이제 추진력을 좀 잃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매번 가슴 설레던 일도 그리고 일상이 되고, 뇌는 적응하기 마련이라서 처음엔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멋졌던 일도 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를 계속할 동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버텼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센티브, 보상이 뭐였냐면, 저는 그래도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한테 내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저 말고도 대부분의 배우가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이 배우가 직업 만족도는 진짜 지구 최강 중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꿈꾸는 일을 그냥 바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배우들이 그 하나, 공연 때 내가 올라간다, TV에 내 얼굴이 나와서 내가 연기를 한다, 노래를 한다, 요 잠깐을 위해서 정말 그 젊음을 다 갖다 바치고, 그 부업하고 하기 싫은 연습, 아니면 내 목소리는 관객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합창, 이런 시간을 그냥 다 버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제가 이 가슴 설레는 배우라는 일을 해보니까 느낀 구조는, 아, 작던 크든 그 한순간의 그 인센티브, 보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되는 구조구나. 막상 가슴 설레는 일을 해보니까 그냥 딱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만 잠깐 설렜지 금방 1, 2년이면 이 구조로 다들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예외 한 명도 없이. 근데 이거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웃긴 게, 그냥 모든 직업이 다 이런 구조잖아요. 회사원도 한 달에 월급 그거 받으려고 하기 싫은 그 한 달을 열심히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고 상사한테 깨지면서 버티는 거고, 육아마저도 그 아이의 웃는 모습, 예쁘게 자는 모습, 잘 먹는 모습, 그 한순간들을 보려고 그 24시간 잠도 못 자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냥 잘 크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 예쁜 모습 하나를 보려고. 그러니까 가슴 설레는 일을 직업으로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막 매체나 어디서 말하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을 찾으세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막상 제가 느꼈던 경험에서는 그런 거라기보단 가슴 설레는 일을 해도 그 보상이 좀 매력적이고 재밌을 뿐이지, 버텨야 되는 그 구조, 회사원이든 뭐가 됐던, 제가 지금 회사도 다니고 뭐 육아도 해보고 뭐 가사일도 해보고 다른 알바를 해도 다 비슷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냥 보상이 제가 월급 받을 때보다 뮤지컬 배우를 할 때 그 보상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 딱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보상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그 하기 싫은 순간들이 조금 더 잘 버텨지는 느낌,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슴 설레는 일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 유튜브나 막 다른 매체 보면 가슴 설레는 일을 하는 사람들, 막 배우 선배들이 TV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되게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열심히 나를 탐구하고 찾아서 가슴 설레는 일을 저긴 찾은 사람. 와, 대단하다. 난 언제 가슴 설레는 일을 찾을까? 나는 아직 그런 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저분들도 제가 실제로 뮤지컬 배우 할 때 주연을 계속 맡던 형이 얘기를 한 게 공연이 끝나면 집에 오면 그 순간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형마저도 그 주연할 때 그 관심 그리고 박수 그걸 위해서 이 외로움을 참고 그 형은 그리고 매번 이렇게 술 먹고 힘들어했거든요. 일상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배우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와, 난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해, 너무 좋아. 이거는 이 배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 일을 해도 그냥 작은 거에도 즐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이자 약간 삶의 태도일 뿐이지 가슴 설레는 일을 만난다는 건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막 감사하고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가슴 설레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는 거지. 무슨 가슴 설레는 일이 대단하게 딱히 존재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모든 직업을 해도 어떠한 사랑하는 일을 해도 대부분은 그냥 하기 싫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가슴 설레는 순간, 행복한 순간은 정말 극소수다. 근데 그냥 단지 그 극소수의 그 순간을 위해서 다 버티고 살고 있고 그리고 TV나 매체 그런 데에선 그 극소수의 순간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고 그 극소수의 순간을 위해서 버텨가는 시간을 그냥 그 시간마저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직접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는 일을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상에서 저도 지금은 이제 가슴 설레는 일 하면은 전 이거 유튜브 할 때도 어떤 순간에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에 이제 뭐 댓글도 달리고 좋아하는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달리고 막 조회수도 조금 나오고 하면 그 순간은 되게 좋아요. 그냥 그 순간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타인에게 영감을 줬다라는 그 보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회사 육아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이거에 재미를 느꼈다. 이거는 조금 더 궁금하다. 이런 작은 느낌만 든다면 전 얼마든지 그게 가슴 설레는 일, 좋아하는 일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가슴 설레는 일을 해보니 그런 작은 거를 느꼈을 때 그거를 계속 파고 가면서 느꼈던 재미나 막상 그 가슴 설레는 일이라 생각했던 걸 직업으로 가졌을 때의 재미나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막 나를 갉아먹고 내가 막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가슴 설레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러면서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을 못 찾지라고 고민하시는 분이나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 가슴 설레는 뮤지컬 배우를 5년이나 하고 지금 그만두고 이제 회사, 육아 이런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다고 행복도에서 차이가 크냐?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루하루가 막 좀 죽은 사람처럼 제가 썩은 동태눈을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소소하게 재밌는 일들이 있고 유튜브 하다가도 있고 육아 하다가도 있고 아내랑 뭐 얘기를 하다가도 있어요. 그냥 삶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제 세계관이지만 가슴 설레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완벽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재미를 찾는다면 굳이 가슴 설레는 일 이렇게 거창하게 열심히 찾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산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건 그것대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